야당에서는 공소장 내용 유출보다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우선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직무배제가 우선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됐죠. 김혜령 대변인은 결국 박 장관은 법무부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이성윤 지키기에 기수를 자임했다. 지금 필요한 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아닌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고 공소장 내용 중 일부는 당시 민정수석도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건데 초유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무배제 건 그리고 앞서서 논란이 됐었던 공소장 유출 건 어떻게 보세요? 공소장 유출은 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법무부 훈령은 왜 만들어졌냐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수사 준칙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충실하겠다라는 원칙으로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었던 대검에서도 동의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법과 훈령과 규정은 지키라고 만든 건데 네. 규정에 보시면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검사라고 할지라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훈령입니다. 법무부 훈령이니까 검사님들에게 규범력이 있는 건데 10일 날 기소가 됐는데 13일 날 100명의 검사들이 이것을 무단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어떤 권한 없이 자기 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훈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이 관련된 조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의 어떤 몰살이죠. 그러려면 훈령을 왜 만들고 인권수사 준칙을 왜 만들고 검찰개혁을 왜 했습니까? 예. 100명이나 위반하는 걸 그대로 눈뜨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공개재판 원칙을 해야 된다라는 건 헌법상 원칙이 맞는데 그런 헌법상의 원칙이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그 인권의 충돌 지점에서 적어도 검사들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함부로 남의 공소장을 열어보거나 공개하지 말라는 게 훈령의 취지예요. 규칙은 지켜야 된다. 네, 그 공소장이 올라와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해야 되면 자연스럽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피고인 측에서 이 공소장 내용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검사들이 이 사건을 마구 무단으로 열람을 했고 공개가 사전에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은 명확하게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것도 기자분들이 먼저 물어보니까 이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중요 사안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걸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의 흐르기다. 이런 비판은 좀 박범계 장관으로서 억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 대국민 브리핑을 매일 한 거는 법률의 근거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 야당, 여당이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검장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한편 이 직무 배제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검찰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징계 결정 받았을 때 직무정지가 됐고 직무정지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의 실효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을 할 때 만약에 이 이성윤 지검장의 사건이 굉장히 부정부패 비리나 직권남용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으면 당연히 직무배제를 했을 것이고 예. 당연히 그 전에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앞으로 수사나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관련한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과 절차 규정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목적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사위원회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을 한 이규원 검사라든가 여러 관련자들을 이걸 강제 수사로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그 사건 내가 보고받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직무배제를 할 만큼의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장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네.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적인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또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히 즉각적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은 지금까지 없던 걸로 봐서 박 장관은 직무 배제시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잡한 일이에요. 어쨌든 뭔가 감찰이 대검에서 개시가 돼야 되고요. 징계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는 어떤 그런 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나 직무 배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검찰이 어떤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직권으로 직무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소와 직무배제는 다르다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무배제를 시킬 리는 만무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용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해서 결론적으로 한직으로 이제 또 내몰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식의 이제 모양새를 띌 수가 있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사인하는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